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 2부 시작에 앞서서 저희 협찬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후원 마스터 분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늘 현동님께서 협찬사 제품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예, 제대로 소개하려고 막 고르고 계시는데,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당황했네요. 마스터 없어서 제가 대신 올라왔고요. 아마 지금 첫 번째로 보라운백 커피입니다. 보라운백 커피는 아마 많이들 보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이게 좀 묵혀놨어요. 그동안 후원품이 너무 많아서 아껴뒀던 건데, 이거는 이제 후원에서 HMR 제품이고 오징어채 볶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중에 이제 오징어채 볶음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조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반찬으로 드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렌카 코리아에서 허니 너겟, 허니 케이크죠. 네, 허니 케이크 준비해드렸고요. 이거는 커피하고 드시면 가장 맛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그다음에 요거는 구스 F&B에서 소시지 머핀인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제품이 바뀔 거예요. 여기서도 1년 동안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지겹겠지만 지금 한 달째 이걸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바뀐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협찬사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모임이잖아요. 사실 이 포럼이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운영적인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협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여유가 되면 후원 마스터가 먹으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시간만 된다면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고정 후원사가 10개 후원사가 있습니다. 여기 벽에 붙으신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먼저 공간과 피자를 제공해주고 있는 피자 알볼로, 그 다음에 레드 테이블, 그 다음에 디포 인덕션, 푸드원, 미카도 스시. 고정 후원사는 아닌데 교대 2층 집에서 저에게 흔쾌히 되게 큰 금액을 돈으로 입금해 주셨고, 그거 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까지 전회 참석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실 분들입니다. 교대 2층 집 가서 고기를 엄청 드셔야 될 거고요. 11회차 중에 한 8회 정도까지만 오시면 교대 2층 집에서의 파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사 제가 소개하는데 되게 많죠? 기억이 안 나요, 잘. 니뽕네뽕, 그 다음에 토스트럭, 그 다음에 브라운백 커피, 이렇게 해서 또 있나요? 하트 플랫폼, 영상을 찍고 있고, 치킨 플러스도 있었어요? 치킨 플러스랑 토스트럭이 맞죠? 니뽕네뽕이죠? 니뽕네뽕, 왜 안 오신 거예요? 후원하시는 분. 니뽕네뽕이랑 치킨 플러스에서 오늘 3명씩 3장씩 질문이나 아니면 강사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 선물해 드릴 것 같고요. 협찬품 있는데 저희 예전에 협찬했던 게 좀 창고에 막 남아 있어가지고 몇 개 더 꺼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분은 무조건 다 손에 하나씩 더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거 아무튼 좋은 겁니다. 바틀, 그 다음에 냄비 막 이런 거. 그리고 오늘 협찬해 주시는 품목 중에 특이한 게 있었죠. 오늘 저기 5개 저거 무슨 세트야 저거. 오 좋다. 저거 5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청정원 왜 50개가 아니라 5개는지 저 아직도 의문스럽지만 일단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협찬 오늘 특별히 협찬해 주신 분이죠? 와, 일단 강사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지금 생각난 김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게 아파라.
이게 복불복이에요. 강사분 중에 맨손으로 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예. 야, 이거 진짜 좋다. 지금 나머지 4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지금 피 터집니다. 오늘 질의응답. 예, 예, 나와주시고요. 예, 지금. 우선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연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몸담으셨던 브랜드들이 업종이나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창업자의 타겟이나 이제 페르소나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아야 될 수도 있고 연령대가 다를 수도 있고 그것들을 마케팅 관점에서 찾는 작업을 어떻게 좀 주로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카페의 사업자가 되실 분의 조건이 또 다를 거고 그 가정이나 뭐 카페 하실 분의 성향이나 또 그분의 니즈가 되게 다를 텐데 그걸 찾기 위한 마케팅으로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어떤 건지 검색 광고인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들어오는 그 DB 같은 경우는 보통 창업 비용이 적은 것들이 효과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창업 문의, 그러니까 비용이 높은 거는 창업 문의가 이 온라인에서 잘 이루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비싼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걸 찾는 행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오프라인 배제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되 그 매체를 쓰는 그 사용 연령대라든지 그거를 고려해서 말 그대로 아까처럼 A/B 테스트라는 걸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인기가 많으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DB가 어떤지 실제 쓰는 사람들은 20, 30대 여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 매체에 내가 광고를 한다면 치킨집 광고는 안 어울릴 테니까 치킨집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이 또 할 테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안 어울릴 테니 차라리 그럴 바엔 페이스북이라든지 저쪽 반대 예를 들어서 아까 연관 검색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요. 그 매체별로 SNS별로 이렇게 해보고 거기서 기본적인 조합은 가져가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그리고 다음 DDN 그 조합은 가져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연관 검색어 쓰고 어떨 땐 자동 검색어 쓰고 어떨 때는 뭐 딴 거를 쓰고 모바일 상위를 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본 핵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 핵심은 똑같은데 그리고 또 창업주도 대부분 똑같아요. 뭐 요즘은 많이 에이지가 어려지셨으니까 그래도 40대예요. 그래도 40대. 만약에 어린 분들이 창업을 하러 온다, 이건 정말 싼 거예요. 그 창업 비용이. 아니면 부자가 아닌 이상.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창업 비용이 낮은 거는 사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떤 그 피드백이 좋지는 않아요. 점주님들의 피드백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창업하실 어떤 그런 형태면 약간 금액대가 있는 게 또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요지는 기본적으로 핵심으로 가져가는 툴은 같되 거기서 그 시기에 유행하는 어떤 뭐 다른 채널이나 그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키워드 검색 같은 뭐 요즘 뜨는 키워드가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핫한 키워드들을 먼저 찾아봐요. 그럼 그 키워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키워드 검색 광고 쪽에 보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을 해봐요. 그럼 아까 잘 모르겠으면 요즘 뜨는 창업을 먼저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연관 검색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한 번씩 검색해봐요. 그리고 거기서 조회수가 만회 월에 10,000회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월에 10,000회는 배달 주문이 많은 데를 제외하고는 10,000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두고 그럼 10,000회 정도가 넘었다. 내가 모르는 브랜드 10,000회가 넘었다. 그러면 이거는 뜨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다가 저희 마케팅을 붙이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검색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구글에서 키워드
도구라고 치면 그런 형태의 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로도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검색하면 PC도 나오고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있잖아요. 그죠? 자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 카카오톡에 자비스를 검색하면 거기에 그 PC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바일 조회수라든지 블로그 그 언급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은 광고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광고를 안 쓰는 검색어로 들어오는 소비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광고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자연어라고 불리는 혹은 브랜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 무연설렁탕이라 하면 맨 처음엔 무연설렁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광고를 써서 무연설렁탕이라는 걸 치게끔 하는 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소자본 창업이나 뭐 카페 창업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게 만든다면 결국엔 브랜드는 계속 잊혀지고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의 어떤 그런 거에만 계속 전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 결국에 지금 그 다뤘던 강의 내용은 그 결국엔 창업 고객의 동선 흘러간 그 부분을 이제 지워주신 부분이시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고객의 동선을 좀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네이버 그 블로그나 뭐 그런 영역들에서 타고 넘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는 것까지인데 최근에 그 나도 사장님이라는 그 창업 정보 어플 뭐 창업 코리아나 뭐 그 우리 동네 CEO 같은 그런 창업 정보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창업 DB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의미 있는 매체인지에 대한 혹시 그 업무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녹음되는 겁니까? 저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들 DB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물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매장이 3개밖에 안 돼요. 매장이 3개밖에 안 되고 그때 창업은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검색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노출값을 봤을 때 뭔가 마땅히 비빌 게 없어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검색을 하시면 그 최근 뭐 창업 같은 거 검색을 하시면 특정 브랜드 검색하시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 창업을 대신 해드립니다. 컨설턴트 뭐 써 전화번호 쓰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무조건 다 내리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각 브랜드의 DB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출값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둬도 돼요. 한동안은. 근데 좀 숙성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가맹점 예를 들어서 30개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다 전화해서 내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 또 질문하셨습니다. 시오사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자꾸 사례 시오사 생활?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창업이라는데 모집 수요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해서 전면적으로 창업 홍보를 할 수가 없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분들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셔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저도 고민했던 게 랜딩 페이지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 같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한 브랜드가 그게 그렇게 해서 창업을 이렇게 DB를 받는 게 좀 좋은 건지 좋다고 생각되시면은 또 잘 만들어진 좀 브랜드들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시면은 또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고 또 좀 고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례 든 브랜드 말고 또 뭐 있나 그 질문 같네요.
그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 사실 근데 미스터 피자급이면 랜딩 페이지가 들어갔을 때 그림이 안 어울려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됐건 그쪽에 태스크가 있다고 하셨으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 하시면 랜딩 페이지를 정말 노골적으로 해요. 걔는 원래 노골적으로 하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해요. 정말 DB도 많이 받고요. 실제 DB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결혼업체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 너는 어떤 스타일이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스도 하면 뭐 넘어가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 같은 어떤 그 재밌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BBQ는 정말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 홈페이지 뉘앙스를 보시고 만약에 그런 뉘앙스도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BBQ 괜찮은 것 같아요. 네. BBQ가 가장 솔직히 그 DB도 많고 그쪽도 워낙 그 DB 하시는데도 다들 치열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잘은 모르겠지만 미스터 피자가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침을 또 겪고 또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는 어차피 미스터 피자 하고요. 어차피 거기 잘 되니까 하고요. 네. 아니면 미스터 피자 내에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미스터 피자가 옛날에는 정말 맛있는 피자 많았잖아요. 문근영 할 때. 네, 문근영 할 때 정말. 예. 네. 그 제가 옛날에 피자 있을 때 막 피자 걸 검색하다가 요즘에 피자를 안 하다가 어저께 피자를 검색해 보니까 미스터 피자 순위가 그렇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라리 그 메뉴 쪽을 조금 더 집중하셔갖고 정말 그 아까 뭐 그게 정말 어디나 다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 사실 미스터 피자나 뭐 도미노 피자나 뭐 알볼로나 결국엔 그 메뉴에 대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에 대한 경쟁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면 저는 결국에 그게 매출을 다시 발생하고 할 거고 화제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고 단기적으로는 뭐 까야 되니까 랜딩 페이지로 BBQ 형태로 한번 해보시는 게 그나마 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살짝 돌아 죄송하고요. 그 오늘 이제 그 마케팅 이걸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산이 오늘 강의 내용이 본사에서 이제 매장을 많이 좀 이렇게 확대하는데 중점이 있는 강의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마케터들한테 김 빠지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커피 매장 100개 가까이 되면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면은 커피 브랜드인데 매장이 100개 정도 가까이 100개 가까이 되면은 그래도 뭐 요 시장에서 괜찮다는 브랜드로 보고 있는데 여기 이 브랜드는 광고나 이런 마케팅이 거의 전무한 곳이고 전혀 광고비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케터 입장에서 이런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브랜드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더 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조언,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몸담았던 곳인데 지금이 이제 그런 약간 홈페이지에 이따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조잡하고 막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 꾸준하게 지금 이제 100개가 커피에서 꾸준하게 이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매장이 이제 오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저는 광고는 이제 거의 전무하고 그 마케팅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게 좀 어드바이스 해준다면은 이런 방법을 하면은 더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어드바이스 좀 궁금합니다. 브랜드 언급하면 안 돼요? 아니 카페 글렌이라고요. 인천에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그게 카페글렌이라는 그 브랜드가 몇 년대에서 100개가 나온 거예요? 2009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기는 좀 많이 지났네요. 그 광고가 전혀 안 한 이유가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돈도 없고 그리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사연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또 뭐 이렇게 해도 수가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해야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괜히 서로 피곤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시도가 하고 효과가 없다고 이게 결과 나오면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제 하지는 않고 일단은 자기가 잘못했던 경험이나 어디서 들었던 경험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마케팅을.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꽤 긴 시간을 거쳐갖고 100개가 되신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진짜 가맹 뭐 이런 어떤 영업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꾸준히 100개를 만들었으면 그냥 지금 상태로 오히려 더 안에 내실을 다져서 사실 아까 옆에서 여쭤보셨지만 100개인데 돈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돈이 없다라는 건 그분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딴 데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딴 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돈이 있습니다. 100개인데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 100개인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근데 사실 커피 쪽을 보통 하는 브랜드가 커피 쪽을 하는 이유가 물류 마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원두가. 근데 거기서 돈이 없다? 아니, 물론 뭐 딴 데 또 투자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다른 해안이 있으시겠죠. 다른 더 좋은 데 투자하거나 뭐 제2 브랜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모르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분은 계속 아니야예요. 그렇습니다. 그 마케팅 초보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앞선 질문에서 잠깐 답변하실 때 언급이 잠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프라인 쪽에서 창업 DB 뭐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잠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멈추고 휴직을 하고 있는데 창업 DB를 온라인 쪽으로는 전무하고 오프라인 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본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DB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그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그 팁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하면서 아니면 사업 설명서를 같이 하든지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박람회 나가는 그거 어떠냐. 네, 그래서 박람회 대행사는 없으니까 편하게.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박람회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오프라인 상에 뭐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 설명회 하면 큰데 제외하고 지금 막 뜨고 있는 막 그런데 제외하고는 한 번 모집하면 2명도 안 와요. 어떠신가요? 네, 5명이네. 예,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하지 않으면 사업 설명회도 의미가 없고 정말 사업 설명회 왔을 때 정말 진짜 막 현란한 막 그런 걸로 막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하시는 물론 그거는 딴 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은 존중을 하고요. 다만 온라인 쪽에 아이템이 어떤 거죠? 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DB는 다 남기고 하는데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아,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같이 병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피크가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온라인 세팅하신 다음에 거기서 더군다나 메뉴 같은 거 좀 화려한 거 좀 메뉴 좀 세팅하셔서 마케터 분이 계시면 그런 걸 좀 세팅하셔갖고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그 SNS 같은 중심으로 하셔갖고 조금 화제성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그 내용 콘텐츠 가지고 블로그에 가고 거기에 뭐 체험단이라고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연동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이 하시면 한 달에 몇 개 전환이 일어나는지는 그 가맹 실제 계약까지 몇 개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최소 한 3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실제 막 되게 고루했던 브랜드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예. 질문 또 있으실까요? 예. 거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요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이게 지금 팀장님처럼 일반적인 그 본사 브랜딩 마케팅이랑 창업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 마케팅까지 이렇게 자기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너무 좋은데
뭐 조금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그 전통적인 마케팅 팀들이 창업 마케팅까지 일을 하거나 그쪽에 시각을 좀 가진 경우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규모의 차이나 회사 뭐 업무 아레나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창업 마케팅은 점포개발팀이 영업에 익숙한 그 점포개발팀이 배워서 해야 되든 아니면 그 안에 마케팅 한 명을 기속시켜서 그렇게 하든 어찌됐든 그 약간 사각지대의 업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 마케팅이라는 그 영역이. 이럴 때 전통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팀의 부서원이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점포개발팀이나 창업전략팀 같은 데에서 그걸 배워서 혹은 그런 사람을 팀으로 영입해서 영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다 아시잖아. 다 아시잖아. 알볼로가 지금 현재 그 창업단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마케터 분들이. 그 자리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옳다 그르다 얘기를 떠나서 이거는 그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알볼로 같은 경우 사실 제가 경쟁사로 계속 있었지만 저쪽 브랜드는 한 번도 창업에 막 그렇게 막 올인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창업에 막 계속 올인할 때도 저쪽은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다져갔어요. 스타벅스처럼 철학을 갖고 계속 꾸준히 어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로 계속.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브랜드 되게 많거든요. 겉으로 뭐 좋은 브랜드가 뭐 하는 브랜드 많지만 실제 겉과 속이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하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알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경쟁사지만 항상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창업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성장의 한계를 느끼거나 매출에 대한 어떤 니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보통 이럴 때는 보통 그래요. 대표님이 그냥 마케터 아무나 찍고 너 해. 이렇게 해요. 근데 그쪽 브랜드는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죠.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분을 뽑아서 창업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마케터를 뽑으셔갖고 그쪽에 계속 지금처럼 계속 연관돼서 창업 DB도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영업이 일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엔 영업이 일선이 되는 건 물론 당연히 창업을 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 영업이 잘 되게 하는 건 마케팅인 거잖아요. 이 마케팅에서 영업을 잘 될 수 있게 꾸며주고 해주고 길을 마련해주고 컨텐츠를 만들어줬을 때 당당히 영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에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창업을 원한다고 하면 그쪽 담당자를 새로 뽑으셔서 또는 뭐 그쪽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이런 게 많잖아요. 이해도가. 그러니까 하나 뽑으셔갖고 그저 창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알볼로는. 네. 질문 이거 하나 받고요. 짧은 질문 하나까지만 받고 마무리해야 돼요. 말씀드리면 오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과정까지의 얘기였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영업단에서 지금 마케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에서 뭔가를 엮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을 시켜야 되고 슈퍼바이저가 이제 활동하는 운영대에 대한 문제가 갈 텐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다음 그 포럼에서 혹시 그 뒷단에 대한 영업부터 매장 운영 오픈 뭐 이런 과정들도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걸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아니요. 잠깐만. 우리 커리큘럼상에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슈퍼바이징이 있죠. 그분이 아마 그 누구죠? 저희 그런 내용 하시나요? 네,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영등포 물레동 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 이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음식을 팔거나 그러지 않는 식당을 상대로 용역을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경 한 8km 이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고 신생 업체고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가맹점을 늘린다는 건 좀 차후의 문제인 거고 당장 로컬을 상대로 독립점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나름의 또 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신생업체가 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중요도 있게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좀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자님 아니신가요? 저는 컨설턴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그 질문의 요지가 그 해당 브랜드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창업인 거예요? 아니면 뭐 매출인 거예요? 뭐예요? 고객을 누리는 거죠. 아, 그럼 매출이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사실 그 컨텐츠가 뭔가 좀 말랑말랑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연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좀 무거운 어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엠블럼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SNS 같은 데다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뉴스 기사나 이런 것도 해갖고 이거 되게 뭐 요즘에 뜨는 뭐 스타트업이 됐던 뭐가 됐던 되게 그 실제 매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별로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자기 시간을 좀이라도 갖고 싶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엔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젊은 친구들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거기다 광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뉴스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예, 그 55분 마지막 시간 거의 다 돼서 죄송하지만 이제 정리되면 빠르게 좀 내려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시간이 10시까지라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이 길어서 질문이 적었어. 이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성향이어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참고했으면 하는 표준 답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확 질러서 승부를 보는 마케팅이 좋다, 아니면 차근차근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매출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 스타일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 초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성숙기까지 갈 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케팅 집행에 대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왜 물어봐? 저는 성격상 그냥 주제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의 어떤 그 직원분이라면 대표님 의견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질문하신 분이 여섯 분 맞나요? 예, 지금 체크가 되나요? 예, 지금 손 한번 크게 좀 들어주세요. 예, 6분이죠? 예, 저희가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예, 네, 예, 지금 나가실 때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상품권 좀 많이 기존에 질문 많이 해서 많이 받으신 분은 좀 니뽕대뽕으로 드리고, 질문 처음 하신 분은 저희가 뭐죠? 토스트런인가요? 아, 치킨 플러스. 죄송해요. 치킨 플러스 직원한테 치킨 플러스 줘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지. 오늘 그 5개 상품은 저희 강사 한 분 주셨고, 저희 지금은 프로젝트가 종료됐는데 프로젝트 담당하셨던 프로젝트 PM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기념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또 새 삶을 잘 사시라고 응원차 하나 드리고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선물. 또 하나는 저희 또 소모임 방장님들이 있는데 마땅히 저희가 도움 드리는 게 없어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또 슈퍼바이저 소모임 방장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예,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세강드림푸드의 이 아카데미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늘 딱 기분 좋게 딱 직원 한 분만 오셔서 예, 그거 선물 드릴 테니까 사장님한테 꼭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강조하셔야 돼요. 이거 알죠? 예, 그린푸드에게 예, 나중에 또 후원을 위해서 미리 까는 작업이니까 꼭 부담 갖지 마시고 대표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남은 거는 저희 스태프들이 좀 논아 가질게요. 예, 일단 마땅히 주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리고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뭐 또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 다음 차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애프터를 좀 못하고 바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태프들도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